안녕하세요. 오후 6시 내일의 승부주 시간입니다. 진행의 김민경입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 채권금리가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특히나 미 국채금리가 19년 만에 또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지난주 금요일 뉴욕 증시 3대 지수 일제히 하락으로 마감을 했고요. 오늘 국내 증시 또한 이 장 초반에 이에 따른 조정이 불가피했던 상황이었습니다. 코스피 이 장 시작과 동시에 또 매도 사이드카까지 발동을 하면서 7,200선을 하회하기도 했는데 삼성전자의 반등과 돈조화되면서 또 상승으로 마감을 하는 모습 가져갔죠. 오늘 장에서 7,500선 강보합권으로 마감을 했고요. 반면에 또 코스닥 같은 경우는 오늘도 역시나 1.6% 하락으로 또 마감을 한 상황입니다. 오늘 또 어쩔 수 없이 반도체주 이야기를 해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반도체 투톱 이 지수를 이끌었던 주범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특히나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노조에 대한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그리고 또 법원이 손을 들어주면서 오늘 장에서 6% 또 상승세를 가져가기도 했고요. 노무라 증권에서 삼성전자는 59만 전자, SK하이닉스는 400만 닉스 이러면서 목표 주가를 대폭 상향 조정한 점도 긍정적으로 뽑아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일부 반도체 장비주들도 강세 흐름을 가져갔습니다. 글로벌 메모리 업황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또 모멘텀으로 작용이 되는 모습이었고요. 그리고 스페이스 X 관련주 오늘 장에서 또 테마주 성격으로 불거진 모습이었습니다. 조기 IPO에 대한 기대감 원래 6월 28일에 예정이었는데 12일로 좀 도기적으로 좀 앞당겨졌다라는 모멘텀을 받으면서 관련주까지도 오늘 장에서 강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국내 증시 마감 상황 살펴봤는데요. 애프터마켓의 흐름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시 50분 기준으로 코스피, 코스닥 종목들인데요. 코스피부터 시가총액 상위 종목 1위부터 5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반도체 투톱 강세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애프터마켓에서 더 시세 내주고 있고요. 거진 5% 가까운 상승으로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SK하이닉스는 2% 가까운 강세로 거래가 되고 있고 반면에 SK스퀘어, 현대차 그리고 LG 에너지솔루션 모두 다 파란불 켠 채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역시도 시가총액 상위 종목 확인해봐야겠죠. 코스닥 1위부터 5위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에코프로, BM 종목들 모두 다 파란불 켠 채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알테오제는 3.6% 그리고 이 에코프로 BM은 보합권, 에코프로는 2% 그리고 오늘 로봇주들의 조정이 또 나왔죠. 레인보우 로보틱스 7% 넘게 그리고 삼천당제약 또한 4% 넘게 하락으로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시장에서 뜨거운 종목들 상승 상위 종목 확인해봐야겠죠. 코스피 내에서 가장 큰 폭으로 시세를 내주는 종목 현대해상입니다. 1분기 깜짝 실적도 공개를 하면서 14% 넘게 애프터마켓에서도 계속해서 상승 흐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외에는 LS, 세아 베스틸지주, 대덕, 그리고 코리안리가 또 상승률 상위단에 이름을 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닥 역시도 상승률 상위 종목 확인해봐야겠죠. 코스닥 내에서는 HVM이 가장 큰 폭으로 시세를 내주고 있습니다. 스페이스 X 관련주, 애프터마켓에서도 28% 넘게 강세로 움직이고 있고요. 이외에는 TSE, 그리고 삼목, S폼, 그리고 스피어, JNT가 상승률 상위단에 이름을 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애프터마켓의 흐름까지도 짚어봤는데요. 애프터마켓은 저녁 8시까지 거래가 가능합니다. 계속해서 저희 2대1TV 보시면서 애프터마켓의 흐름까지도 짚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후 6시 내일의 승부주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부터 시장 흐름이 굉장히 좀 변동성이 극심했습니다. 코스피 거진 롤러코스터를 타는 듯한 장세를 또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었죠. 오늘 이 7,200선을 하회하기도 했지만 그래도 7,500선을 회복한 채로 마감을 했고 반면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 금요일에 이어서 오늘까지도 또 계속해서 낙폭을 보이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1.6% 넘게 하락으로 마감을 했는데 과연 이렇게 시장 분위기가 좀 어지러울 때는 우리가 어떤 식으로 대응 전략을 세워봐야 될지 시장 관련된 이야기 하나하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할 전문가님 만나보도록 할게요. 최영동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전문가님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부터 시장 분위기가 너무 어지러웠어요. 예. 매도 사이드카 발동을 하고 근데 또 역시 반도체 투톱이 또 딱 하고 버텨주면서 상승세를 보이면서 코스피는 상승으로 마감을 했는데 예. 다만 계속해서 이 반도체 투톱 쪽으로만 매수가 몰리고 있고 나머지 종목들은 사실 심심했단 말이죠. 오늘 네, 하락도 맞습니다. 컸고요. 과연 이렇게 좀 계속해서 롤러코스터를 타는 듯한 장세 속에서는 우리가 어떤 식으로 대응 전략을 세워봐야 될지 일단 우리 시청자분들께 인사부터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오후 6시 내외 승부조 시간, 또 1시간 저와 함께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 텐데요. 앞서 우리 앵커님께서 딱 짚어줬던 것처럼 실적 시즌 끝나고요. 그리고 뭐 다양한 기업과 관련된 스토리들이 지금 시장에 영향을 많이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단기 상승에 대한 피로감들, 그리고 미증시 역시도 단기 상승에 대한 피로감들로 인해서 5월 달에 어제죠. 금요일 날 상당히 좀 많이 빠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는데 오늘 우리나라 증시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찌됐든 삼성전자와 관련된 이슈들이 다시 한번 시장에 뭐 안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이 정도 되게 되면 뭐 잘 풀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들, 그런 부분들이 좀 반영이 되면서 주가에 대한 상승 랠리가 좀 이어졌던 부분들인데 오늘 전체적인 시황에 대한 이야기들을 한번 다뤄보면서 앞으로 우리가 트레이딩, 그리고 뭐 투자, 그리고 내 계좌를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될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오늘 시가 기준으로 해서 마이너스 4%대까지 양시장이 다 빠졌어요. 그리고 뭐 이제 뭐 사이드카 걸리는 게 그렇게 막 시장에서 충격으로 다가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뭐 그만큼 이제 내성이 생겼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어찌됐든 국내 지수도 마찬가지로 단기 상승에 대한 피로감들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이제 영향을 줄 수 있을 만한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었겠죠. 이거는 제가 차후에 또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에 따라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그리고 여타 기술주들, 그리고 뭐 별다른 섹터 없이 하락세가 좀 진행이 됐습니다. 하지만 딱 오전 한 30분, 40분 정도 지나면서 삼성전자 파업과 관련된 스토리들이 조금은 좀 안정세로 좀 들어갔어요. 그죠? 일단은 뭐 수원법원을 통해서 일부 가처분 인용이 되는 모습들을 좀 보여줬던 상황들이었고요. 그리고 정부에서도 마찬가지로 이게 지금 그냥 노조와 회사와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죠? 지난주서부터 정부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사태에 대해서 상당히 좀 면밀하게 지금 보고 있는 상황들이고 또 뭔가 이제 중재를 하기 위한 좀 강력한 조치들을 좀 취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파업에 대한 조정 흐름들이 좀 나오면서 반등이 빠르게 좀 진행이 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2%대에서 5%, 6%대까지 또 급반등을 하는 모습들, 그리고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로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로 오늘 전체적인 하루에 대한 움직임들은 그냥 요 스토리로 마감이 됐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단순하게 지수 반등했어라고 해서 좋아할 게 아니죠. 기본적으로 이제 시장에다가 시장에 전체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만한 내용들이 도대체 뭔지를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매크로죠. 매크로라는 게 뭐 특별한 게 없죠, 여러분들. 그죠? 네, 채권 수익률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시중금리에 대한 상승 우려감들이겠죠. 그러니까 그동안의 저금리를 통해 가지고 조달금리를 다 빌려오고, 그러니까 조달될 수 있는 자금들을 다 조달을 해서 실질적으로 사업비로 활용을 했다라고 하게 되면 시중금리가 올라간다라고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죠, 여러분들? 조달금리에 대한 상승 구간들로 나와버리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기업들이 얻어갈 수 있는 이익분 자체가 감소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일단은 시장에서는 매크로 이슈가 상당히 좀 뜨겁게 불거지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여기에 따라서 가격 조정에 대한 가능성들이 지금 시장을 짓누르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와 더불어서 여전히 외국인들은 매도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금 시장에서 국내 개인 투자자분들의 자금이 없었다라고 하게 되면 과연 이 외국인들에 대한 매도를 우리가 버틸 수 있었을까? 상당히 궁금하죠. 또 우려감도 커질 수 있고요. 하지만 현재까지는 어찌됐든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에 대한 실적 부분들을 기반으로 해서 개인들에 대한 강한 매수세가 시장을 이끌고 있다라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제 이 내용들을 좀 보셔야 되는데 실적이 끝났습니다, 여러분들. 지난주 금요일을 기준으로 해서 실적 시즌은 끝났고 그렇다면 앞으로 시장이 어떤 스토리로 갈 거냐라는 건데 실적으로 올라가는 것들이 아니죠, 이제. 그죠? 그러면 뭘로 가죠, 여러분들? 내러티브로 보통 얘기 가죠. 근데 이 내러티브에는 다양한 내용들이 있겠죠. 종목에 해당되는 내러티브가 있을 수 있고요. 시장에 해당되는 내러티브가 있을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근데 지금은 어찌됐든 시장과 관련된 매크로 이슈가 주가에 영향을 크게 미치는 거고요. 그 안에 세부적으로 보게 되면 또 종목별 내러티브가 발생되는 섹터군들에 대한 강한 상승세가 지금서부터는 시장을 압도로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도 시장보다는 종목에 좀 집중을 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당분간은 좀 도래하지 않았나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뭐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되면 오늘 스페이스X 관련 종목군들이 가장 강했습니다. 6월달 말 정도? 뭐 28일로 우리가 어느 정도는 이제 스케줄을 좀 잡았었던 상황들이었는데 그게 좀 앞당겨졌죠. 10일경쯤 한 12일경쯤 이제 스페이스X IPO가 무난하게 진행이 될 거야. 기존보다는 좀 더 땡겨서 일정을 소화할 거야라는 것들에 대한 기대감들이 반영이 되면서 오늘 스페이스X 관련된 일제히 우주항공 관련 종목군들에 대한 강한 상승세가 진행이 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한 가지 좀 팁은 제가 조금 이따가 또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고요. 그와 더불어서 이제 반도체 소부장주들, 특히 이제 주성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오늘 또 상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만큼 반도체 안에서도 개별적인 모멘텀들이 있는 일부 종목군들만의 상승세가 좀 진행이 됐고 여전히 상승 종목보다는 하락 종목 수가 좀 많았던 시장이 오늘 증시였다라고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내용들이에요, 여러분들. 스페이스X 내달 12일 가능성. 요 내용들이 나오기 시작을 하면서 시장에서는 굉장히 좀 여러 가지 종목군들, 우주항공과 관련된 종목군들의 강세 흐름이 뚜렷하게 나타났다는 걸 보실 수가 있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시장에서 가장 많이 거론되고 있는 게 국채금리, 10년물, 30년물 이야기죠. 일단은 10년물 같은 경우는 4.6%, 4.5%를 넘어서서 4.6까지 지금 장중의 변동성들을 보여줬고 30년물 같은 경우는 5%가 넘었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렇다고 되면은 여러 가지 매크로 이슈들을 중심으로 해서 코스피와 코스닥의 위치가 어떻게 형성이 되어 있는지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과연 우리가 직전 고점이라고 할 수 있는 8,000포인트를 돌파를 시킬 수 있는 모멘텀들이 무엇일까? 이거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제약바이오 종목군들이 여전히 약세예요. 그리고 2차원지도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뭔가 상승에 대한 기틀을 만들어내지 못하다 보니까 코스피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있음으로 인해서 버티는 모습들이긴 하지만 코스닥은 가격 변동성이 상당히 좀 크게 나오는 편이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그 안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움직였던 특징주 한 종목 정도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주성 엔지니어링이죠. 자, 이 종목 우리 내일장 퍼스트 클래스에서 3만 원대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던 그런 종목이죠. 그리고 오늘 신규 반도체 장비에 대한 수출 모멘텀, 생산 모멘텀들이 나오기 시작을 하면서 오늘 시장이 다양한 변동성들을 가지고 뭔가 불안한 모습들을 보였던 반면에 이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상한가를 기록을 하면서 무려 487%의 상승을 보여줬던 그런 흐름들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두 번째 종목으로는 캔코와 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이거죠, 여러분들. 스페이스X. 스페이스X에 대한 IPO 기대감들이 나오기 시작을 하면서 관련된 종목군들에 대한 강한 상승 흐름들. 그래서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 우리 그동안에 요 4월달, 5월달 진행되는 동안에 우주항공 관련 종목군을 안 봤거든요. 그죠? 근데 모멘텀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거 주식은 뭐다? 실적? 당연하죠. 넘버가 좋아야지 주가가 가는 건 맞아요. 근데 하지만 주가에 대한 변동성들과 그때 당시에 뭔가 트렌드를 이끄는 거는 시장에서에 대한 모멘텀입니다. 이 모멘텀 플레이를 굉장히 잘 하셔야지 아마 5월달 남아있는 기간 동안 내 계좌가 잘 꾸려지는 것들을 보시지 않으실까라고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늘 짧게나마 시황에 대한 정리는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고요. 다음 코너로 통해서 종목에 대한 이야기 조금 더 빠르게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 최영동 전문가님께서 시장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오늘 시장은 좀 혼조세로 마감을 했고 특히나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지수 반등을 시켜주긴 했지만 또 여타 다른 종목 같은 경우에 좀 하락한 종목의 개수가 많기 때문에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의 걱정이 좀 이만저만이 아닐 것 같습니다. 특히나 전문가님 사실 최근에 우리 시장에서 외국인이 계속해서 매도세를 가져가고 있고 그리고 개인이 이걸 물량을 다 받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개인 입장에서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참
계속 시장을 쉽지 보면서 않아요. 이게 맞나 하면서도 계속 또 들어가게 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최근에 좀 많이 힘들 것 같은데 일단 뭐 시장을 볼 때 우리가 좀 기준선을 잡고 들어가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맞습니다. 될까요?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제가 항상 이거를 강조드리는 거 아시죠, 여러분들? 실전 매매. 실전 매매에 대해서 강조를 되게 많이 해드려요. 그러니까 시장이 가만히 있지 않거든요. 늘 변화되잖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논리를 가지고 주가가 올라가는 그 그림들이 국내 증시는 계속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뭐 그냥 흔히 나와 있는 교과서적인 이야기들만을 딱 이해를 하고 시장에 딱 뛰어들게 되면 생각했던 것보다 괴리가 굉장히 많이 발생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강조해 드리는 게 적어도 이 시간만큼은 실전 매매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자라는 거에 대한 이야기들 해드리는 게 바로 주된 포커스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 딱 드릴 거는 없어요. 딱 하나 있습니다. 차트의 정석입니다. 이거 주말 동안에 받으셨던 분들 공부 열심히 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계속 제가 이 차트의 정석을 새롭게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면서 강조를 해드리는 부분들을 이해를 하셨다라고 하게 되면 왜 지금 시장이 뭐 지난주까지 왜 이렇게 됐고 또 이번 주 시작하면서 뭔가 좀 불안한 모습들 보여주는 모습들 이런 것들이 좀 이해가 쉽게 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이 실전 매매에 담겨져 있는 이 노하우가 담겨져 있는 이 차트 정석을 딱 받으시게 되면 뭘 보셔야 되는지 그리고 여기에는 뭐가 담겨져 있는지를 얘기를 해드릴게요. 자, 실전 매매 원칙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실전 매매 원칙이라는 거는 자, 우리 원칙 하나 있을게요 라고 하지 않거든요. 시장은 여러분들 상승과 하락과 행보로 구성이 돼 있잖아요. 그럼 상승장에 맞는 실전 매매 원칙이 있고요. 하락장에 맞는 매매 원칙이 있고요. 또 행보장에 맞는 매매 원칙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즉 제가 그 매매 원칙을 세우실 수 있는 요령을 이 차트의 정석에다가 그대로 저의 노하우를 그대로 담아놨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뭐 원칙이 세워지면 우리가 그 원칙 아래에서 트레이딩을 진행을 해야 되겠죠. 매매를 진행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그 매매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주가의 변곡점들을 찾는 게 가장 중요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 시장의 국면은 바뀌고 섹터군들도 바뀌고 그 섹터 안에서 종목들도 바뀐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종목군들에 대한 변곡점들을 찾는 방법이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전에 꼭 필요한 매수매도 타이밍이 이 차트의 정석의 맨 마지막에 수록이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차트의 정석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기준에 딱 부합되는 종목군들, 시장 국면에 맞춰서 말씀을 좀 드렸던 종목군들의 예제들을 하나 좀 볼게요. 첫 번째는 심텍이라는 종목입니다. 자, 이 종목은 제가 우리 활주로 기법으로도 여러분들에게 누차 수차례 설명을 드렸던 종목이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 심텍이라는 기업에 대한 분석들을 해드릴 때 모멘텀과 더불어서 변곡점이 상당히 두드러지게 나타났던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이 종목을 내일장 퍼스트 클래스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 이후에 주가 상승이 무려 62%입니다. 간단하죠? 자, 그 다음 제주반도체입니다. 이거 오늘도 올랐어요, 여러분들. 오늘까지 올라가면서 거의 60%딱 3거래일 만에. 이거 여러분들 제가 언제 말씀드렸죠? 이날 말씀드렸어요, 이날. 지난주 목요일날 말씀드렸어요. 그죠? 지난주 목요일날 말씀드리고 실적 나오고 금요일날 올라오고 오늘도 올라왔어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그래. 우리나라 대표 탑2 기업들, 반도체 기업들. 그래. 이것들은 이 종목들은 이 기업들은 실적으로 반영이 되고 시장의 수급이 반영이 된다고 하게 되면 나머지 소부장 관련 종목군들은 생각했던 것보다 그렇게 화려하게 움직이지 않거든요, 지금. 근데 화려하게 움직이는 종목은 딱 요거 하나예요. 제주반도체, 주성엔지니어링이랑. 이 종목을 제가 사이드로 길 때 여러분들에게 자, 이거 기준점 맞춰가지고 말씀드렸던 종목이에요. 그리고 딱 3거래일, 4거래일 만에 60%의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자, LG CNS도 여러분도 똑같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수차례 말씀드렸죠. 로봇주들 설명드리면서. 자, 횡보됩니다. 자, LG가 뭐에 해당되죠, 여러분들? 그죠? LG가 로봇의 휴머노이드 시장에 뛰어들게 됐을 때 거기에 AI 플랫폼을
담당하고 있는 회사가 바로 LG CNS입니다. 모멘텀과 기준점이 맞아 떨어지면서 변곡점이 맞아 떨어지면서 주가에 대한 상승 랠리가 이어졌던 종목이에요. 이 종목도 차트의 정석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기반으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던, 강조를 해드렸던 그런 종목이고요.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로 말할 것도 없어요. 이 종목은 3월 31일 날 여러분들 그 어느 누구도 보지 않을 때 3월 31일 날 내일장 퍼스트 클래스에서 말씀을 드렸던 종목입니다. 그죠? 근데 이게 차트만을 가지고 얘기를 했었을까요? 아니죠. 시장과 더불어서 섹터와 더불어서 종목에 대한 이야기들까지 다 종합적으로 분석을 한 상태에서 3월 31일 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던 종목입니다. 그게 어디였죠, 여러분들? 박스권 하단이었어요. 지지선으로서. 그리고 딱 한 달이 넘고 한 달, 2주가 넘어가는 이 시점에서 이 종목이 100%가 넘는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여러분들 차트의 정석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활용을 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퍼스트 클래스 종목들을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차트의 정석을 받으실 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드릴게요. 밑에 하단에 나올 겁니다, 여러분들. QR코드가 나올 텐데 그 QR코드를 찍으셔가지고 링크를 딱 받으실 수가 있으세요. 그 링크로 들어오시게 되면 저희 교육방이 있습니다. 이 교육방 안에서는 뭐 차트의 정석뿐만 아니고요. 뭐 장중에 벌어지는 시황에 대한 이야기들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뉴스에 대한 관련된 이야기들, 그다음에 그날 당일날의 시장의 전략도 여러분들 수시각각 시시각각 변하잖아요. 오전도 갑자기 변했다가 오후에 또 변하고, 그죠? 그만큼 여러분들 실시간으로 시장을 해석을 하고 이해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차트의 정석을 받으시는 방법은 이 QR코드를 통하셔가지고 들어오시게 되면 차트의 정석을 신청하실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분도 빠짐없이 신청하셔가지고 이 자료를 통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들에 대한 이해도를 한번 높이시면 여러분들께서도 종목들을 찾아내시는 데 있어서 그렇게 크게 어려움이 없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그러면 이 차트의 정석에는 어떤 내용들이 있느냐. 자, 지지와 저항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이 기본 베이스예요. 지지가 되느냐, 저항을 돌파를 하느냐, 저항을 돌파를 하지 못하느냐. 이 기본적인 개념들을 가지고 우리가 주가를 얘기를 할 거예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제가 단순하게 여러분들이 이 종목 신호가 나왔을 때 이 종목은 좀 공부해 볼 가치가 있습니다. 매수매도 타이밍에 대한 이야기들을 맨 마지막에 제가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요거 활용들 하셔서 한번 공부를 해보시게 되면 시장 공부야 뭐 늘 하시는 거고 그 시장 공부 안에서 최종적으로 종목을 선택을 하시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실 거고 뭔가 좀 정리가 되는 듯한 느낌을 많이 받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초보분들일수록 들어오셔서 이거 신청 많이 하셔가지고 같이 공부 한번 해보시자고요. 감사합니다. 네, 시장이 뜨겁다 해서 들어왔는데 막상 들어와 보니까 이 시장과의 느껴지는 이 괴리감에 좀 당황스러우신 분들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어떻게 보면 매매에 있어서 정말 이 기본적인 원칙들을 지켜야 될 것 같은데 실전은 또 이게 다르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실전 투자에 있어서 전략적인 노하우를 오늘 또 교육방 계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이 차트의 정석이라는 책을 통해서 선물처럼 드릴 예정입니다. 차트의 정석 나도 신청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100원의 유료 문자 샵 3772번으로 입장 혹은 최영동 이렇게 세 글자 보내주시면 교육방 오실 수 있는 링크 보내드릴 예정이기 때문에 많이들 참여하셔서 차트의 정석이라는 이 전자책까지도 선물처럼 챙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장 중에 너무나도 시장에 이 간극이 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좀 매일매일이 좀 스트레스 받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문가님께서 내일 오전 10시 반에도 무료 온라인 방송을 통해서 시장 장 중에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될지, 특히나 우리가 어떤 섹터들 그리고 어떤 종목들 위주로 봐야 될지까지도 다 알려드릴 예정이기 때문에 무료 온라인 방송까지도 난 참여해보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 교육방 오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또 링크 올려드릴 예정이기 때문에 지금 바로 100원의 유료 문자 샵 3772번으로 입장 혹은 최영동 세 글자 지금 바로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전문가님 이제 우리가 또 배워봐야 돼요. 예. 사실 그 전 같은 경우에 로봇에 대해서도 배웠었고 그리고 전력, ESS 쪽도 그쵸. 배웠었고 예. 근데 이번엔 과연 어떤 걸 배울지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하실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더 중요해졌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오. 그러니까 우리가 4월달, 5월달, 15일 정도까지는 사실은 지수가 올라갔던 과정이잖아요. 근데 맞아요. 지수가 올라갔던 과정들을 보게 되면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로 지수를 끌어올린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문제가 불거진 게 뭐예요, 여러분들?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 너무 많이 올라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매크로에 대한 불안감들을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매크로가 이렇게 움직이는 부분들이 영향을 미칠 수는 있지만 여기서 더 크게 변동성들이 나오는 거는 그냥 단기 상승이 좀 너무 가팔랐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실적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8,000포인트를 만들었다고 하게 되면 그 위로 올라가야 돼라고 했었을 때 실적이 좋아져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은 어찌됐든 실적 공백기에 딱 들어서 버리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죠, 여러분들? 실적과 관련된 종목군들은 칠 수 있을 만한 모멘텀들을 못 찾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주가가 계속 박스권에 있을 가능성. 그러면은 시장에서 수급이 들어가고 뭔가 이슈몰이를 하고 트레이딩이 이루어지는 대부분의 종목군들, 거래 대금들이 많이 발생되는 종목군들을 보면 거의 대부분이 내러티브, 모멘텀들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은 이슈와 관련된 이야기들을 상당히 좀 많이 해드리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시간을 활용을 해서 공부를 다 하시는 것도 좋기는 해요. 근데 제가 늘 여러분들과 매일 오전 10시 반입니다, 여러분들. 항상 라이브 방송 진행하고 있거든요. 라이브 방송 잘 참고하셔가지고 들어오시면 우리 교육방을 통해서 제가 링크를 남겨드릴 거예요. 그 링크를 통해서 가지고 라이브 방송 참여하시게 되면 이런 얘기를 조금 더 길게 할 수 있는 좀 편한 언어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을 마련했으니까 많이 와주시고요. 자, 오늘은 IPO, 스페이스X IPO 왜 지금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러한 기본적인 베이스와 더불어서 관련 종목군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들까지 오늘 제가 준비를 했으니까 많이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은 스페이스X IPO입니다. 왜 지금인가라는 제목인데요. 일단은 스타리크에 대한 폭발적인 성장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2026년도 초에 900만 명 돌파가 됐고요. 2025년도 전체 매출 150억 중 70%를 스타링크가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이 스토리들을 가지고 역대 최대 IPO 조달을 하고 있거든요. 목표 같은 경우는 이제 기업 가치 2조 달러, 그다음에 이제 목표는 조달 목표는 750억, 그리고 2019년도 아람코의 2배 이상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역대급이죠, 역대급. 역대급이라는 표현이 이제는 낯설지가 않다라는 거고요. 여기서 나올 수 있는 문제점들이 또 있어요. 시장에서 걱정하는 거. 잠깐만. 어떻게 되죠, 여러분들? 수급 블랙홀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그동안에 M7에 주가가 들어갔던, 수급이 들어갔던 이 부분들이 이 스페이스X 대규모 자금 조달로 인해서 이 M7의 아성이 흔들리는 거 아닌가? 수급의 분산이 일어나는 거 아닌가라는 우려감들도 있기는 해요. 근데 사실은 이것까지는 우려할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시장 자체가 커지고 주식시장에 대한 규모 자체가 커진다고 하게 되면 충분히 소화가 가능한 부분이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히려 스페이스X가 다른 산업들까지 연계성을 가져간다고 하게 되면 훨씬 더 커지는 볼륨이 크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처음에 미국의 증권거래소에 이제 서류 제출을 했었을 때의 분위기를 보게 되면 6월달 말 정도? 처음에 얘기 나왔었을 때 올해 상반기 그리고 올해 하반기 정도 그 왔다 갔다 하는 그 기간 동안에 한번 해볼까라는 계획들을 가지고 우주항공이 일찍 올라갔던 상황들이었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이러한 테마주들 같은 경우는 올라갔다가 꺾여요, 여러분들. 꺾이는 구간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다시 일정이 잡혔을 때 시장에서 집중을 받죠. 특히 지금 같은 경우는 더 받을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제가 앞서서도 말씀드렸죠, 여러분들.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가 실적을 다 발표를 했잖아요. 그러면 실적을 확인할 때까지 기간이 꽤 남아있다고요. 그럼 여기에 관련돼 있는 밸류체인 종목군들이 움직일 수 있을까요? 똑같죠, 여러분들.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 그러니까 AI 밸류체인 종목군들이 실적이 더 커질 거야라는 것들을 우리가 2분기에 기다려야 되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뭐예요? 모멘텀 공백들이 이루어지게 되면 눈에 보이는 모멘텀들은 바로 스페이스X 이런 종목군들이 되겠죠. 그에 따라서 수급이 일시적으로 이렇게 이쪽으로 쏠릴 수가 있다. 그래서 오늘 대부분의 거래대금, 거래량 거의 상위 쪽에 다 해당되는 종목군들이 다 스페이스X 관련된 종목군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만큼 모멘텀 플레이가 지금 구간에서는 가장 활발하게 이어지는 매매법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되면은 스페이스X가 시장에 딱 기대감들을 가지고 오픈이 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들? 우주 산업에 대한 새로운 기준점이 작용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죠. 물론 여기서 상장하기 전까지의 기대감들을 가지고 주가가 올라가긴 할 거예요. 그리고 스페이스X에 대한 IPO 모든 일정들이 딱 정해지게 되면 당연히 차익 매물들이 나오겠죠. 그리고 차익 매물이 나오게 되면 테마주들은 다 정점을 찍고 내릴 거고요. 오히려 그 이후에 우주항공과 관련된 종목군들이
기존에는 사실은 우주항공이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거의 대부분이 국가주도 산업이었다고요. 그런데 뭐죠, 여러분들? 아마존의 블루 오리진, 그 다음에 스페이스X,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가 딱 나오면서 기존의 국가주도에서 뭘로 넘어가죠? 민간주도로 넘어가게 되잖아요. 거기서부터 지금 이제 우주항공이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기존에 또 엄청난 자금을 투여를 했지만 사실은 미국하고 소련하고 막 싸우기 시작해요. 냉전 시대에서 막 누가 먼저 달 보내네 막 이러면서 싸웠잖아요. 근데 그 구조가 이제 민간으로 넘어와 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훨씬 더 자금 동원력도 커지고 기술 개발에 대한 속도도 굉장히 빨라지는 상황들이 지금 전개가 되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자, 이런 스토리들을 가지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은 이 IPO 대장주들, 국내 대장주들을 딱 두 가지 정도로 일단은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뭐죠,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지분을 갖고 있고 지분을 투자하는 기업들을 보셔야 되겠죠. 첫 번째는 미래에셋 벤처 투자입니다. 약 40억 원 가량 직접 투자를 한 상황들이기 때문에 오늘 트레이딩을 저희 교육방에서도 제가 이런 종목군들이 예제를 되게 많이 드렸어요. 아주아이비 투자 그리고 미래에셋 벤처 투자. 그래서 아마 최근에 스페이스X 막 상장하고 기대감들 났을 때 우리 미래에셋 박현주 회장의 뭐 여러 가지 인터뷰들도 굉장히 많이 실렸던 기억들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 두 종목이 일단은 실질적으로 기술력과 관련해서 섹터에 대한 강세 흐름들이 아니고 스페이스X가 IPO를 성공적으로 시장에 대비를 시킴으로 인해서 금전적으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회사는 딱 이 정도. 미래에셋 벤처 투자, 미래에셋 증권 정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미래에셋 증권 같은 경우는 한 2천억 가량 직접 투자를 한 상황들이기 때문에 사실상 2020년도 1분기 순이익이 1조 원 돌파 가능성 그리고 이 내용들이 한 번 정도 더 유입이 되어준다고 하게 되면은 순이익이 어디까지 진행이 될지 몰라요.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 이 미래에셋 증권 같은 경우는 미래에셋 벤처 투자의 지분을 몇 프로? 56%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배하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미래에셋 벤처 투자와 미래에셋 증권은 동일시되면서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당분간 이 종목군들에 대한 변동성들도 보시는 게 재밌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공급망 기대주들 그리고 지분 투자 관련된 종목군들 한 종목씩을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세아베스틸 지주입니다. 아마 지주사 그리고 철강 그죠? 이쪽을 한번 보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다른 뭐 현대제철 이런 것도 다 빠지는데 유일하게 세아베스틸 지주 갑자기 퉁 튀어 올라왔죠. 자, 그 내용들이 뭐가 있었죠, 여러분들? 자회사 세아 창원 특수광이 스페이스X의 로켓 위성용 특수합금 공급한다. 그 이슈가 나오면서 세아베스틸 지주가 스페이스X 관련주로 부각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그래서 오늘 상한가 들어갔죠, 여러분들. 자, 미국 항공우주 공급망 1티어 위상 보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생산 기지를 갖고 있고 원소재 공급 기반으로 스페이스X의 밸류체인 연결되어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스페이스X와 관련한 종목군들이 일제히 뛰기 시작하게 되면 가장 먼저 대장주 역할을 하면서 기술주 중에서는 가장 먼저 뛰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센서뷰죠. 센서뷰도 뭐죠, 여러분들? 퀄컴하고 스페이스X의 글로벌 기업 핵심 파트너사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유일하게 스페이스X 공식 벤더사로 등록되어 있는 회사가 바로 이 센서뷰예요. 변동성이 상당히 컸어요, 여러분들. 올라갔다가 빠졌다가 다시 올라가는. 그만큼 모멘텀들이 나왔을 때 시기별로 이러한 종목군들에 대한 변동성들은 아마 이 스페이스X뿐만 아니고 다른 섹터군들도 똑같이 나올 거예요. 공부를 해두시게 되면 꽤 괜찮은 트레이딩 방법들을 우리가 공부를 해볼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앞서 우리 지분 투자 관련 종목군들 딱 두 종목 봤죠. 미래에셋 벤처 투자 보셨을 거고 그다음에 미래에셋 증권 보셨을 텐데 의외로 지금 크게 변동성들을 보여주고 있는 종목이 바로 아주아이비 투자입니다. 스페이스X에 직접 투자한 벤처 캐피탈이기 때문에 물론 금액이 그렇게 크지는 않아서 변동성이 높을 수밖에 없기는 하거든요. 근데 지분 투자 관련 종목군들, 기술 투자라고는 다르게 지분 투자 관련 종목군들은 스페이스X IPO가 기대감들이 다 반영이 되게 되면 가장 먼저 빠질 종목들이에요. 그런 것들은 좀 주의를 하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전체적으로 섹터에 대한 강한 상승세가 IPO로 인해서 물론 우주항공에 대한 기대감들이 있겠지만 스페이스X의 IPO로 인해서 그 후속으로 우주항공이 뭐 글로벌적으로 뭐 커지는 산업들로 경쟁이 불거지는 산업들 그리고 여러 가지 산업들의 집합체로서 규모가 커진다라고 하게 되면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으로는 세트랙 I입니다. 우리나라 국내 독자 기술을 갖고 있는 위성개발 전문 기업이기 때문에 항상 우주항공 이야기를 할 때 세트랙 I는 빠지지 않고 나오는 단골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 시스템이죠.
방산 및 위성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대형주 쪽에서는 하나 시스템, 그다음에 중소형 쪽에서 기술력을 갖고 있는 세트랙 아이. 요 정도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두셔도 이번 스페이스 X IPO와 관련된 전체적인 큰 그림들은 충분히 다 그려가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고요. 요 종목별 핵심 요약은 제가 이게 글씨가 작으셔서 잘 안 보이실 텐데 우리 교육방에다가 제가 이거 캡처를 해가지고 자료들을 한 장씩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오셔서 요 정도만 여러분들께서 기억을 해두셔도 왜 오늘 스페이스X가 올라갔지? 그리고 앞으로 만약에 변동성들을 보여주게 되면 이런 종목군들을 중심으로 해서 관심을 좀 가져보신다라고 하게 되면 충분히 뭐 실적으로 움직이는 시장이 아닌 상태에서 모멘텀 플레이를 해야 된다라는 관점으로 우리가 시장을 접근을 해야 된다고 하게 되면 이런 섹터군들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들을 갖고 계시게 되면 대응하시는데 훨씬 더 수월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한 부분들을 여러분들께서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교육방에 한번 들어오시게 되면은요 제가 자료도 자료대로 올려드리겠지만 요 교육방을 통해서 여러분들 오늘의 전략에 대한 이야기들 그리고 관심 섹터에 대한 이야기들 오늘도 제가 여러분들 스페이스 X에 대한 이야기들 굉장히 많이 해드렸어요. 사실 제가 특별하게 무슨 뭐 막 따따붙다 막 이렇게 얘기 떠들지는 않았지만 자 지금 섹터는 관심 섹터는 그냥 스페이스 X 하나입니다 라는 뉘앙스의 발언들을 이 교육방을 통해서 엄청나게 많이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장중에 뭐 삼성전자와 관련된 이야기들도 되게 많이 해드렸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우리 교육방을 통해서 시황 정리까지 다 해드리고 있으니까 종목이면 종목, 섹터면 섹터, 시황이면 시황, 교육방 활용하셔서 여러분들 좀 변동성이 커지는 이 시장 속에서 여러분들께서도 수익을 내실 수 있는 투자자가 되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다음 코너를 통해서 종목에 대한 이야기 조금 더 이어가 보도록 하죠.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스페이스 X 관련된 좀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스페이스 X 이 IPO 조기에 또 상장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형성이 되면서 이게 원래 6월 28일이었는데 12일로 또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오늘 장에서 관련주들 상승 흐름을 가져갔습니다. 관련주 내에서 그래서 우리가 어떤 종목을 봐야 될지 정말 종목별로 핵심만 딱딱 짚어드렸는데요. 이러한 종목별 이 이야기가 담긴 핵심 요약본 또 교육방 오시는 분들에 한해서 선물처럼 드릴 예정이기 때문에 오셔서 이 부분도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가지의 방법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100원의 유료 문자 샵 3772번으로 입장 혹은 최영동 이렇게 보내주시거나 화면 보시면 네모난 QR코드 하나 보이실 텐데요. QR 스캔하시면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스캔만 하시게 된다면 바로 또 입장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바로 함께 하셔서 또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앞으로 시장 내에서 어떤 종목들 받아봐야 될지 이런 부분도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차트의 정석 어디서 봤냐, 어떻게 해야지 받을 수 있냐라고 남겨주고 계시는데 교육방 오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또 신청 가능한 그런 링크 이렇게 알려드릴 예정이거든요. 나도 차트의 정석이라는 이 전자책 받아보면서 실전 투자에 있어서 전략적인 노하우를 좀 배워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지금 바로 QR 스캔하시거나 100원의 유료 문자 샵 3772번으로 입장 혹은 최영동 세 글자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내일 오전 10시 반에도 무료 온라인 방송 진행할 예정이기 때문에 내일 장중에도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시장 관련된 대응 전략 그리고 특히나 종목들 어떤 종목 위주로 봐야 될지 장중에 한번 실시간으로 들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QR 스캔하시면 교육방 오실 수 있는 링크 바로 있기 때문에 오셔서 또 무료 온라인 방송 내일 오전 10시 반에 또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전문가님 이제는 우리가 또 퍼스트 클래스 종목에 대한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정말 이름과 같이 편안하게 우리가 또 지켜보던 종목들이었는데 어떤 종목들이 있었는지 하나하나 한번 브리핑 해보도록 할까요? 예, 좀 짧게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퍼스트 클래스가 좀 편안해요, 여러분들. 예, 종목에 대한 그 기본적인 세팅 값을 딱 보게, 디폴트 값을 딱 보게 되면 그 시장에서 가장 중심이 될 수 있는 종목군들을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우리가 뭐 많은 분들께서 사놓고 그냥 기다리면 올라가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날그날의 내 종목의 상승과 하락에 따라서 내 기분이 완전히 바뀌거든요. 그죠? 여러분들 그거 많이 느끼셨을 거예요. 그와 만큼 내가 하루하루에 시장을 잘 따라가는지에 따라서 성과들이 굉장히 많이 달라지는 게 국내 증시의 특징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활주로 핵심주, 그 다음에 퍼스트 클래스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던 종목군들을 하나하나씩 좀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제주반도체예요. 이거 언제 말씀드렸죠, 여러분들? 이거 4월 달에 말씀드렸어요. 그죠? 4월 달에 말씀드리고 주가 올라갔다가 빵 뛰고 빵빵빵빵 뛰기 시작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주반도체를 제가 여러분들 4월 23일에 말씀드리고 주가가 상승을 한 거예요. 그리고 최근에 여러분들 언제 말씀드렸죠?
4월 24일 말씀드리고 이날도 지난주 목요일 날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실적 발표하고 나서 한 번 상승, 두 번 상승, 세 번 상승해서 나오잖아요. 되게 심플한 거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한 종목에 대한 스토리들을 딱 꿰고 있잖아요. 한 종목에 대한 스토리를 딱 꿰고 있으면 이 종목을 내가 매수를 해야 되는 타이밍들이 보이실 거예요. 그게 어디에 나와 있다? 우리 차트의 정석에 나와 있다. 이거 받으셔가지고 여러분들 에이 이거 뭐야 라고 생각하실 게 아니고 왜 최영우 전문가가 제주반도체도 나와서 얘기하고 SK 하이닉스도 나와서 얘기하고 뭐 틈틈이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종목군들이 되게 중복되는 종목군들이 은근히 좀 있어요. 그 종목군들은 여러분들 꿰고 있다는 얘기겠죠. 자, 그 다음 종목 심택이라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제가 심택을 여러분들 4월 7일 날 한번 말씀드리고 나서 그 뒤로 말씀을 안 드렸을까? 그리고 그 이전에 말씀을 안 드렸을까요?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들. 그죠? 그러니까 그만큼 한 종목에 대한 기술적인 부분들, 상승에 대한 원리들을 알고 계시게 되면 내가 매매를 해야 되는 타이밍들은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그런 것들이 어디에 나와 있다, 여러분들? 차트의 정석, 활주로. 기법에 나와 있고 내일장 퍼스트 클래스에 나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동진 세미캠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함께 기법 많이 공부하셨죠, 여러분들. 5일선, 21선 이격이 좁혀져 있는 상태에서 대량 거래량을 동반한 상승 흐름들이 나오게 되면 하락 확률보다 상승에 대한 확률이 높아집니다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정확한 우리가 공부했던 것들을 그대로 접목시키면서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 동진 세미캠이에요. 그리고 수익 관점으로 20% 이상의 상승을 보여줬던 종목이고요. 현대차, 그죠? 이 구간대 여러분들 말씀드렸잖아요. 자, 우리 IPO 이야기 나옵니다. 어떤 거? 보스턴 다이나믹스. 그 미리미리 선점해서 잡으셔도 됩니다. 모멘텀 나오고 있으니 주가에 대한 상승 탄력도가 꽤 나올 것 같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해드리면서 수익 관련 종목으로 일주일 만에 대형주임에도 불구하고 20% 가까운 상승을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올라갈 때 IPO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자, 올라가는 요 틈에서 우리가 시장을 읽고 섹터를 읽고 종목의 모멘텀을 읽게 되면 주가를 잡을 수 있는 포인트들을 그대로 잡으시면 돼요. 그리고 내가 수익을 누릴 수 있을 만큼 누렸다가 시장 분위기가 별로 안 좋네? 시장의 변화가 이루어지네? 라고 하게 되면 정점에서 수익 실현시키고 눌림목이 나오는지 아니면 그대로 빠지는지 고민해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이게 바로 실전 매매예요, 여러분들. 간단합니다. 자, 요런 내용들을요, 여러분들 언제 말씀드릴 거냐면 매일 오전 10시입니다. 10시 반에 밑에 하단에 나올 거예요, 여러분들. QR코드가 나갈 텐데 그 QR코드를 통해서 우리 교육방에 입장을 하시게 되면 매일 10시 반에 오늘도 제가 오늘 방송을 했거든요. 근데 꽤 길게 했어요, 오늘. 시장에 대한 이야기들을 워낙 좀 많이 해드릴 게 있어가지고 종목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해드릴 게 있어가지고 오늘 좀 길게 했던 편인데 그래서 요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는 당일 전략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드릴 거예요. 그리고 주요 업종에 대한 이야기들 당연히 해드릴 거고 종목 이야기 굉장히 많이 해드릴 거예요. 지금은 종목 플레이, 종목 싸움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리고 실시간으로 관심 종목에 대한 이야기 해드릴 거고 그리고 최근 시장에 대한 이슈 파악까지 다 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밑에 QR코드 확인하셔가지고 우리 교육방에 들어오시게 되면 링크 받으셔가지고 저와 함께 라이브 방송 시청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종목군들 뿐만 아니고 종목에 대한 이야기뿐만 아니고 교육방 같은 경우도 활용들을 많이 해보세요. 오늘 같은 경우는 제가 저 스페이스X IPO 관련된 자료들까지도 올려놓을 테니까요. 많이들 들어오셔서 공부 자료 활용해 보시고 저의 인사이트를 한번 받아가 보시게 되면 시장 재미있게 접근하실 수 있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자, 다음 코너를 통해서 종목에 대한 이야기 또 이어가 보도록 하죠.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퍼스트 클래스 종목에 대한 리뷰까지도 들어봤습니다. 저희가 제공한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의 상승과 하락은 보장하진 않습니다. 이 점 꼭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장에서 또 준비한 종목을 챙겨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어떤 또 좋은 종목 들고 오셨을까요, 전문가님? 자, 오늘 한번 볼게요. AP 이성이에요. 우리 앵커님이 좋은 말씀해 주셨어요. 좋은 종목이라고 더 이제 무게감이 느껴지는데 일단은 많이 올라갔던 종목군들보다는 횡보가 지금 마무리된 종목 중에 그리고 모멘텀들을 보유하고 있는 종목 중에 한 3종목 정도로 갖고 나왔으니까 여러분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AP 위성입니다. 딱! 위성? 잠깐만 뭐야 이거? 라고 생각하시겠죠? 당연히 스페이스X.
그냥 단순하게 끝날 만한 모멘텀들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AP 위성 같은 경우는 저궤도 위성에서 기술력을 갖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충분히 스페이스 X에 대한 테마에 그 붐을 타고 변동성들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관점이고요. 차트도 보시게 되면 아마 이거 갖고 계셨던 분들 4월 달, 5월 달에 별로 재미없었을 거예요. 우리나라 증시가 이래요, 여러분들. 그죠? 막연하게 막 횡보가 된다 하더라도 모멘텀들만 나오면 언제든지 시장에서 또 이야기가 나와가지고 야, 이게 대장주야! 라고 할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 우리나라 증시가 원래 이렇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만큼 모멘텀 플레이가 지금은 가장 주되된 포커스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AP 위성 말씀드리고요. 목표가는 박스권의 상단입니다. 19,000원 말씀드리고 2차 목표가는 우리 교육방을 통해서 제가 전달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다음 두 번째 종목은 SKC입니다. 제가 여러분들 반도체 말씀드려서 여러 가지 말씀드렸죠. 그중에서 뭐? 효율성. 자, 채권금리가 올라가네요. 시중금리가 올라가네요. 그러면은 기업은 효율성을 찾게 된다. 그럼 그 효율성에서 가장 두드려줄 수 있는 것들이 유리기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 유리기판의 대장이라고 할 수 있는 SKC 두 번째 종목으로 말씀드리고요. 21선 지지 받았습니다. 목표가는 일단은 15만 원. 2차 목표가는 교육방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고요. 마지막 히든 종목입니다. 바닥권을 잘 지키고 있어요. 다중바닥이에요. 첫 번째, 두 번째, 요번 세 번째입니다. 자, 요 세 번째 종목, 요 종목도 스페이스 X와 관련된 종목이에요. 이 종목은 약간은 중소형 종목이고 변동성을 좀 크게 노려볼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은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이 종목은 교육방을 통해서 종목명과 전략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해드리려고 하니까요. 많이들 들어오셔서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 전문가님께서 퍼스트 클래스 두 종목과 더불어서 히든 종목까지 드렸습니다. 이 히든 종목은 조금 힌트를 주자면 스페이스 X 관련주이다. 다음엔 변동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전략을 잘 세워보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히든 종목의 종목명 그리고 어떤 식으로 우리가 타이밍을 노려봐야 될지 교육방 오시는 분들에 한해서 방송 끝난 이후에 또 공개가 될 예정이기 때문에 지금 빠르게 함께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100원의 유료 문자 샵 3772번으로 입장 혹은 최영동 세 글자 보내주시거나 지금 화면 보시면 네모난 QR코드 하나 보이실 텐데요.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TV 화면에 사진 찍듯이 가깝게 갖다 대시기만 하시면 바로 교육방 입장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빠르게 오셔서 히든 종목의 종목명 그리고 자세한 대응 전략까지도 챙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또 드린 종목 AP 위성, SKC 그리고 히든 종목 이 종목을 내일장에서 어떤 식으로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될지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장 중에 무료 온라인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또 대응 전략들 세워볼 예정이니까요. 내일 오전 10시 반 무료 온라인 방송 참여해보고 싶다. 어떻게 참여하나요? 하시는 분들 많으신 것 같은데 QR 스캔하시면 바로 교육방 입장 가능합니다. 교육방 입장하신 분들에 한해서만 또 시청 가능한 링크까지도 올려드릴 예정이기 때문에 지금 빠르게 함께 하셔서 내일 오전 10시 반 무료 온라인 방송까지도 필히 참여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최근에 또 주식에 있어서 좀 걱정이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워낙에 하락한 종목들이 많다 보니까 내 종목 어떡하지? 어떤 식으로 해야 되지? 하시는 분들 많은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 전문가님께서 차트의 정석이라는 이 실전 매매에 있어서 전략적인 노하우까지도 다 알려드릴 예정이기 때문에 차트의 정석까지도 챙겨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100원의 유료 문자 샵 3772번으로 입장 혹은 최영동 세 글자 지금 바로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전문가님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알차고 유익한 내용으로 함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